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가 그거 할머니 냄새래요. 이 한마디에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7살 노인 전문의사 이영훈 박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단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노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참다가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 그 친구가 작게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에 김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말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사실 설명.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저분 좀 냄새 나라는 말을 등 뒤에서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냄새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요. 65살 정수님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앉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5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산부인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의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향수의 함정. 78살 이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더하는 것이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노인 냄새에 향수 냄새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 노인 냄새의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1. 땀의 변화.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니 냄새가 날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에요.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81살 이영자 할머니는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이 땀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83살 방영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2. 피지의 변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레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노레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노레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3. 구강 환경의 변화. 60살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69살 김순자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침 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 없는 방법들을 시도하며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결법 기본 원칙. 이제 노인 냄새를 없애는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건가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5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들도 자꾸 환기를 시키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들로 제 환자 중 97%가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원칙 1.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기. 물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72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줬어요.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한 잔 더 마셔주세요. 원칙 2.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특히 강한 햇볕보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이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더 쉬운 방법을 원하신다면 집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노인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원칙 3.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이 탕 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매일 샤워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몸의 중요 부위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특히 제가 이제 알려드릴 3가지 부위는 반드시 매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 비밀 3가지. 중요 부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 시 꼭 씻어야 할 부위 3곳. 노인 냄새의 90%가 이 세 부위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부위 1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는 잘 보이지 않아 씻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샤워할 때 이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샤워 시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이런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접히는 부위를 제대로 씻기 어려우신 분들은 멸균 거즈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그 부위만 특별히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등이나 접히는 부위를 씻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목욕 타월을 사용하면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부위 2.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72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두피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피지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두피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부위 3.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배게 됩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제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의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 관리를 위한 추가 팁으로 발 전용 파우더나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발에서 나는 땀과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주의하세요.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1살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든다니.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보습을 해 주세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 유 선생님,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수님 할머니는 저는 평생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몸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같은 음식들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79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노우지 해맛집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